많은 한국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반 정도가 이제 이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미국에서는 이혼이 뭐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선택으로 인식이 돼서 다시 또 결혼하거나 재혼하고 또 결혼하고 하는 것들이 좀 흔한 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인과 결혼한다면은 알고 있어야 될 체크리스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 차이, 문화 차이, 뭐 한국인들을 사귀어도 뭔가 차이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남자이고 이성인 뭐 여성을 만나기 때문에 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들부터 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미국인하고 뭐 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예상치 않았던 문화적인 갈등, 언어적인 갈등, 다양한 어떤 갈등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연애 관계가 끝까지 이어져 나간다는 거는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좋은 사랑들을 계속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이 미국인 남성을 뭐 데이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도 봤고, 다른 국적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고 사는 것들을 봤는데, 만나면서 어떤 갈등을 조금 겪었는지를 들었었습니다. 어떤 한국 여성분이 그 주한 미군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셨는데 매일 남편하고 싸웠대요. 왜 싸우셨습니까? 여쭤보니까 남편이 냉장고를 열 때마다 화를 낸대요. 왜냐면 김치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김치 냄새 좀 안 맡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김치를 갖다 버리라고 했대요. 그 정도로 남편이 그 김치 냄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이제 헤어지시게 되었는데, 어떤 분은 또 이제 파키스탄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파키스탄 뭐 내륙 출신이래요. 그래서 한국인인 상대방이 멸치 먹는 거를 그렇게 좀 되게 거북스러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은 생선을 말려서 먹는 그런 문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음식에서의 차이, 어떤 다른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차이점들이, 그리고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 차이점도 있겠는데, 대표적인 어떤 8가지 문화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정 표현인데요. I love you 이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표현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고 살까요? 그렇게 자주 안 하는 편이죠.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정말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뻘쭘하지 않게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되게 좀 어색하고 그래서 그 표현을 잘 못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미국인들은 만나게 되면은 자기 표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들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군가한테 사랑해 라는 말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서 적절한 순간에 표현하는 그런 단어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미국인 여자친구가 사랑해라고 했어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아니 사귄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를 사랑한다라고 좀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자, 두 번째, 데이트할 때 그 더치페이 문화가 있는데, 미국인들은 처음 만날 때부터 철저하게 이제 더치페이를 하는 거를 더 선호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뭐 상대방 남자한테 부담 지워지는 것도 그렇게 싫고,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처음 만나면은 남자가 먼저 내죠. 그리고 이제 사귀게 되면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내는데 더치페이를 하진 않죠. 그래서 한국 여성이 처음엔 아니 이게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면은 나를 별로 좀 안 좋아하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은 그냥 더치페이를 하는 그런 문화가 뭐 데이트하는 그런 커플도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 사이에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 자, 세 번째, 집에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친구나 연인을 가볍게 그냥 친밀감의 표현으로서 집에 놀러와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집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여야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예를 들면 집에 초대받고 이게 벌써 부모님께 인사를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인가? 라고 당황할 수 있으니까, 자, 미국 연인이 집에 초대를 한다면은 그냥 가볍게 초대하는 정도도 될 수 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네 번째, 약간 그 스킨십 속도의 차이인데, 미국인 스킨십이 훨씬 좀 자연스럽고 좀 빠른 편이라고 해요. 처음에 악수, 허그, 나중에는 뭐 키스 같은 거를 친근해지면 하는데, 한국인은 사귈 때 이제 손잡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인은 우리는 아직도 손만 잡아 라고 반응을 하면은, 한국인은 왜 이렇게 빠르지라고 당황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섯 번째, 이제 기념하죠. 우리 만난 지 뭐 100일이야, 200일이야, 뭐 1000일이야 라고 우리는 그런 100일, 1주년,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그리고 무슨 빼빼로데이까지 우린 챙기잖아요. 그런 거를 미국인들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한대요. 굳이 100일을 왜?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기념일을 1년 단위로 뭐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스테이터스만 중요하지 굳이 뭐 100일 됐다고 해서 이게 왜 중요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이고 우리 만난 지 100일 돼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왜 내 미국인 남자친구는 그런 날짜조차 모르고 까먹고 있지? 실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 연락 빈도에 대한 차이인데 한국은 뭐 사귀면 하루에 몇 번이더 카톡하고 막 연락하고 안 보면 또 일이 안 없어지면 왜 연락이 없어라고 이렇게 걱정도 하고 막 그런 편이라고 하는데 자, 미국인들은 그냥 개인 시간 존중,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연락도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미국인 입장에서는 아 나만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해 라고 뭐 연락을 자주 안 할 수가 있는데 자신만의 공간이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아 얘가 나를 안 좋아하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연락 빈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 필요도 없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자, 식사 문화인데 미국인은 이제 같은 커플이라도 각자 먹고 싶은 것들은 따로 시키죠. 그래서 음식은 공유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커플이면 어디 가서 같이 메뉴를 시키고 뭐 같이 먹자, 나눠 먹자라는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인 여자친구한테 야 내가 먹던 거를 이거 좀 먹어봐 라고, 또는 내가 한번 좀 먹어볼까 라고 여자친구의 음식을 떠서 먹으면 미국인은 당황할 수 있겠죠. 내 음식에 왜 터치를 하지 굳이?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식사 문화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 8번. 자, 칭찬 문화. 우리는 좀 칭찬에 좀 인색한 문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미국은 자기 칭찬에 익숙해요. 아, 나 이거 잘해. 아니면, 아, 나 좀 이거 잘 해내서 좀 자랑스럽네. 라고 자기 표현들을 잘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야 겸손이 미덕인데 왜 자기 자랑 그렇게 좀 불편하게 계속 하니?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오해 같은 거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면 미국은 그런 자기 칭찬에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8가지 어떤 사귈 때의 데이트할 때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트를 할 때의 장점? 미국인을 사귈 때 장점 뭘까요? 당연히 미국인들은 자기 표현에 솔직하죠. 그래서 미국인은 감정 표현이나 의사소통이 직설적인 편이라 가지고 마음속 이야기를 좀 쉽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싫은 건 싫다, 뭐 좋아하면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오해가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연애? 그래서 서로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여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해도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아닐 수 있죠. 만약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라고 상대방에게 얘기했다가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약간 성평등적인 시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적어가지고 뭐 데이트 비용, 집안일, 어떤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평등한 태도를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약간의 어떤 단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연락이 적다라고 해가지고 좀 불안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연락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한국식 연애에 익숙한 사람은 미국인 상대방의 어떤 드문 연락에 오해를 할 수 있거나 좀 외로움을 느낄 수 있겠다는 거.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0일, 200일 같은 기념일 같은 거를 미국인들은 중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100일인데 그 이벤트를 기대했던 한국인이 실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100일인데 왜 아무 말도 없어? 아무 선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네? 근데 상대방은 뭐 100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념일을 무시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점. 세 번째, 공개적인 어떤 애정 표현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뭐 스킨십이나 뭐 I love you 같은 거를 막 직접적인 표현들을 너무 빠르거나 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가족 관계의 어떤 인식 차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연애가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가족에게 소개하는 것을, 특히나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소개하는 것을 좀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미국인은 이것을 되게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의 연애 스타일은 개방적이고 개인을 존중하는 반면에 한국인의 연애 스타일은 정서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좀 중시하는 편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의 문화를 좀 배려하고 배우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인과 한국인의 또 결혼 문화의 차이점 말씀드리면, 미국 문화에서는 뭐 결혼 전에 이제 동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동거를 통해서 뭐 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떤
좀 맞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게 되게 흔한 편이다. 그리고 결혼식 문화를 보면은 뭐 다양성과 개인의 그 취향을 중시하는 편이에요. 다만 우리나라처럼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면 뭐 축의금 같은 건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축하해라고 뭐 간단 조그만한 선물 정도 주는 거. 그래서 개인이 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면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외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야외에서, 해변에서 하고 싶다면 그런 해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결혼식 문화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전통적으로는 결혼을 하면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성을 이제 유지했지만은 예전에는 남성과 성을 결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뭐 부부인데 왜 성을 하나만 쓰지? 이게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결혼 후에도 경제적 서로 간의 독립을 유지를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계좌보다는 서로 각자의 어떤 계좌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가족 관계를 보면 이제 부부 중심의 문화입니다. 결혼 후에도 이제 부모나 시댁 처가 간섭은 이제 거의 없는 편이다.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문화하고 틀린 마지막 특징은 그 이혼에 대한 이제 시각인데, 미국에서는 이혼이 뭐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택으로 인식이 돼서 뭐 재혼, 다시 또 결혼하거나 재혼하고 또 결혼하고 하는 것들이 좀 흔한 편이다. 그런 차이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인 관찰로 보면 미국 애기들이 한국 애기들보다 좀 덜 울더라? 조용한 편이다? 라고 느꼈어요. 이게 왜 이런 차이점이 있나? 한국 애기들은 많이 우는 편이잖아요. 왜냐면 엄마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하는데, 육아법에서 미국 부모는 애기가 울죠. 그러면 애기 자기 스스로 울음을 그칠 때까지 가만히 내비둔대요. 그래서 이거를 셀프 수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혼자 진정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반면에 한국 부모는 아기가 울면 바로 가서 안아주거나 달래주거나 뭐 수유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지 우는 아기도 미국에서는 좀 덜 운다라고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부모의 반응의 어떤 패턴이 다르고 아기도 거기에 맞춰 조절하는 그런 법을 배우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옆에 계속 재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지 따로 각 방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다가 애를 키우고 재우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미국인의 어떤 뭐 독립심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육아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미국식 훈육의 그 좋은 점을 생각해 보면, 미국 부모들이 이제 자율성과 이제 책임감을 교육하는 편인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실수해서 배우도록 유도하며 좀 자기 주도적 사고를 키우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을 존중을 해준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해하고 좀 수용해주는 방식, 그리고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했구나, 그래서 내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좋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관계가 수평적인 선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명령보다는 뭐 협상을 통한 뭐 훈육이 기본이고, 아이가 의견을 표현할 그런 기회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근데 그런 어떤 미국 부모의 육아 훈육법을 보면 한국 부모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좀 느슨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부모 역할의 어떤 경계는 어딘지. 왜냐면 미국 부모가 어린 아이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무심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아이에게 결정권을 너무 많이 주는 방식은 한국식 어떤 권위주의적 훈육에 익숙한 부모들한테는 좀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한국 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식 훈육은 뭐 나름대로도 장점도 있겠죠. 그리고 규칙과 질서, 교육에 강하죠. 그래서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잘 부모들이 교육을 해주시는 편이고, 부모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아이들한테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뭐 학습, 생활 습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건강급일 똑바로 해라, 뭐 해라. 부모가 아이를 이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게 이제 벼농사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겠죠. 심을 때부터 잘 관리하고 잘 가꾸고, 그래서 그 결실을 잘 거두면 뭐 삶을 부모로서 잘 산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뭐 공동체 의식을 상당히 강조를 하죠. 개인주의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어떤 가족이라는 경계, 그리고 학교라는 사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 그런 교육이 우리는 잘 이루어진 편이다. 그래서 미국 아이에 대한 훈육이 더 좋은 건가, 한국의 훈육이 더 좋은 건가 말할 수 없겠죠. 그냥 다를 뿐이에요. 왜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혼합돼서 좋은 것만 다 뽑아지면 진짜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는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잘 못 배워왔잖아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되게 당황할 수가 있는데, 언젠가는 해내고 말긴 말겠지만은 그런 게 잘 적절하게 버무려지면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언어적인 측면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미군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거의 좀 생존을 위한 선택 때문에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결혼하셨던 많은 한국 여성분들이 뭐 언어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었겠나? 안 돼 있으셨겠죠. 그래서 미국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정착해 나가면서 본격적인 미국에서 삶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겪었던 어려움이 언어적인 소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정착하신 분들 중에 평균적으로 한 반 정도가 이제 이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에서의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와 어떤 공동체주의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미국인들은 결혼 후에도 자기만의 어떤 자유와 독립성을 추구하는 편인데, 한국인은 가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 속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같이 살아야 해서 라고 한다면 미국 배우자는 충격 먹을 수 있겠죠. 왜 굳이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라는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오해 때문에, 또 갈등 때문에 이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돈과 생활 방식에 대한 가치 차이도 있겠죠. 그래서 소비와 저축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남편은 이렇게 벌어서 사는 만큼 좀 즐기고 살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한국인은 우리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자라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불안하니까 아껴야지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인이 느끼는 어떤 경제적인 책임감, 내가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어떤 가장이기 때문에 난 내 가족을 책임지다 라는 이런 것은 미국 문화에서는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번째,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관의 차이 있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교육시켜서 나중에 부모가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 훈육 방식, 교육 방식, 갈등을 느끼는 부부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미국 배우자는 아이가 자기 아이 인생도 있는 건데 왜 학원을 5개나 보내? 도대체 아이 인생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한국인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안 보내면 나중에 늦어져가지고 못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남들 보낼 때 우리도 다 보내야 돼 라고 하면 거기서 오는 갈등의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 미국 사람들의 어떤 개인주의 문화에는 내 삶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개척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만의 인생이 아이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학교 마치면 학원 가고 자, 그런 인생을 바라봤을 때 갈등이 생겨서 이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사회, 특히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 배우자는 그 문화적인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미국 배우자 입장에서는 왜 당신은 내 가족이나 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려고 해? 라고 동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국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거를 품어주고 도와주고 하면은 그런 갈등이 없겠지만, 왜 노력 안 하고 왜 집에만 처박혀 있어? 밖에 좀 나가지 않고 그 배우자의 상황을 이해 못하고 마음도 이해 못한다면은 거기서 오는 갈등 때문에 이혼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인과 결혼을 한다면은 좀 알고 있어야 될 체크리스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서로의 가족 관계의 어떤 기대치, 상대방은 결혼 후에 부모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싶은가, 한국식 효도 문화에 동의하는가, 왜 동의를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방식들, 돈은 함께 공동계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따로 쓸 것인가, 그리고 빚이나 어떤 소비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자녀 교육과 교육은 어떤 식으로 공동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미국인 배우자 당신은 어떤 식의 교육을 추구하는가, 나는 이런 식의 교육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정점은 어딘가, 타협을 할 수 있는 정점은 어딘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 종교죠. 그래서 내가 무교라면 모르겠지만은
특정한 종교를 믿고 있으면은 이 종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종교적인 어떤 가치관과 믿음이 그거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은 못 만나겠죠. 그걸 서로 품어주고 서로를 따라가 줄 수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뭔가 다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나? 말로 푸는 사람인가? 침묵하는 사람인가? 중재자를 두는 걸 원하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미국인과의 결혼에서 문화적인 차이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조율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 나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저희 부족한 미국 문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다도 미국 문화에 대한 조금 재밌는,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 책에도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 그리고 혹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도 그걸 읽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답을 남겨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